속보. 리그앙 공식 사무국 파격보도 이강인 PSG 중심축. 이강인 향한 리그앙 사무국 파격보도 현지 팬들 난리 난 상황 디귿디귿. 최근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의 간판 공격수 빅터 오시멘의 프랑스 리그 1 파리 생제르맹이 적설이 뜨거웠다.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보낸 PSG는 음바페 대체자를 물색했고 오시멘을 선택했다. 나폴리와 PSG는 오시멘 이적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다. 나폴리는 처음 오시멘의 바이아웃인 1억 3천만 유로, 1953억 원을 원했다. PSG는 너무 비싸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나폴리는 몸값을 조금씩 내렸다. 그러다 오시멘 이적료를 9천만 유로, 1352억 원까지 내렸고 대신 PSG 선수 한 명을 원했다. 그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다. 안토니오 콘테 나폴리 감독이 이강인을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이 역시 PSG가 거부했다. 오시멘을 포기하더라도 이강인을 내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의 위지였다. 이미 협상을 결렬됐고 오시멘은 다른 팀을 찾아봐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오시멘의 PSG 이적설은 멈추지 않고 있다. PSG가 거부를 했음에도 현지 언론들은 오시멘의 PSG 이적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나폴리가 다른 카드를 던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PSG가 오시멘을 꼭 영입해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그 뒷이야기가 드러났다. 나폴리가 PSG에 오시멘을 팔려는 의지보다 PSG가 오시멘을 살려는 이유가 더욱 크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이다. 그는 PSG의 이적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권력자다. 이런 그가 오시멘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왜? 과거 자신이 오시멘을 영입한 인연이 있고 이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캄포스 단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 릴의 단장이었다. 2019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릴로 오시멘을 영입했던 이가 바로 캄포스 단장이었다. 오시멘을 다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데려오기 위해 캄포스 단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엘리케 감독이 원한다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엘리케 감독은 오시멘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뒤에서 캄포스 단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캄포스 단장과 엘리케 감독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지키기 위해 캄포스 감독과 충돌한 것이다. 프랑스의 레키프, 영국의 우볼 365 등은 언론들은 엘리케는 오시멘 영입을 지지하지 않는다. 엘리케는 음바페의 이탈을 곤살로 하무스, 랑달콜로 무아니 듀오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시멘이 PSG가 원하는 스트라이커의 프로필을 갖추지 못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엘리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시멘 영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오시멘과 과거 인연이 있는 캄포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캄포스는 릴에서 오시멘을 영입한 인물이다. 오시멘은 리그 1을 강타했고 아프리카 최고 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로 인해 엘리케와 캄포스는 고양이와 쥐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시멘 조국인 나이지리아의 사커넷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했다. 이 매체는 오시멘의 PSG 이적은 엘리케가 거부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이제 오시멘의 PSG 이적은 불가능해 보인다. 나폴리는 1억 3천만 유로를 원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그러자 9천만 유로에 이강인을 더한 놀라운 역제안을 했다. 엘리케는 이 제안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것이 오시멘 이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라고 보도했다. 이강인 경쟁자? 아니 조력자. PSG 1,500억 역대급 딜. 19세 MF 영입 임박.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 주앙 네베스를 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축구 소식을 전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8일 한국 시간 네베스는 PSG 선수가 될 것이다. 다음 주에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이 명확하다고 보도했다. 또한 PSG는 최소 한 명의 선수가 포함된 7천만 유로, 약 1,050억 원의 네베스와 계약할 것이다.
벤피카는 헤나투 산체스를 원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프랑스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도 PSG는 네베스와 영입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적료는 총 1억 유로, 약 1,500억 원 미만이며 계약 기간은 5년이다. 라고 전했다. 2004년생의 네베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자원이다. 벤피카에서 유스 생활을 보냈고 2022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지난 시즌 리그 17경기에 나서며 경험을 쌓은 네베스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55경기에 출전하며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 네베스가 기회를 받은 이유가 있다. 바로 팀의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엔조 페르난데스가 첼시로 떠나면서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2-3의 1 포메이션에서 투볼란치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침착성과 수비력이 큰 주목을 받았다. 수비적인 지표가 뛰어나다. 네베스는 과감한 태클을 활용해 공을 탈취하거나 큰 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단점도 확실하다. 전진 패스, 탈압박 능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은 네베스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문제는 주전 경쟁이다. 이미 PSG엔 네베스 자리에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가르테는 지난해 여름 6천만 유로, 약 890억 원, 미 이적료를 기록하며 데려온 자원이다. 그러나 비티냐와는 다르게 우가르테는 시즌을 치를수록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시즌 모든 대회 37경기에 나섰지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부터 4강까지 총 6경기에서 교체 출전으로 23분을 뛴 것이 전부였다. 즉, 중요한 순간 선택받지 못했다. 결국 엘리케 감독은 네베스로 이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강인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니다.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강인을 도와 함께 팀의 중원을 책임질 자원으로 여겨진다. 3. 저는 키가 작아 레알 마드리드에 거부당했습니다. 170cm, MF는 스페인 떠나 잉글랜드로 갔는데 키가 작아 거부당한 선수들은 꽤 있다. 마커스 레시포드가 그랬다. 맨체스터 출신인 그는 8세 당시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가 영입하려 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무산됐다. 왜? 키가 작아서. 맨시티 이적 최종 담당자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레시포드 영입을 거부했다. 맨시티가 포기한 레시포드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데려왔다. 레시포드는 맨유의 스타, 맨유의 미래가 됐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그 선수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또 있다. 이 내용은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가 전했다. 레시포드의 경우 아주 어렸을 때 소년 시절 키가 작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성년이 돼서는 키가 컸다. 185cm까지. 8살이 훗날 얼마나 클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키가 작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선수가 있다. 때는 2010년이다. 스페인 출신의 미드필더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06년부터 4시즌 동안 168경기에 나서 32골을 넣었다. 2010년 많은 빅클럽들이 그 미드필더를 주시했다. 그중 레알 마드리드도 있었다. 스페인 최강의 팀. 그 선수는 스페인 출신이다. 조국이 스페인이라면, 그리고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레알 마드리드를 꿈꾼다.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거부당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최종 담당자는 그 미드필더 영입을 포기했다. 왜? 키가 작다고. 그의 키는 170cm에 불과했다. 축구 선수치고는 분명 작은 키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외형을 보고 그 선수를 판단했다. 키로 가치를 매겼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거절을 당한 뒤 스페인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 마침 잉글랜드에서 그를 원하는 클럽이 있었다. 그 클럽은 그 미드필더의 키를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능력과 자질, 작은 키 속에 숨겨진 가치를 정확히 포착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였다. 그 미드필더는 맨시티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맨시티에 황금기가 열렸다. 그는 2010년 맨시티로 이적한 후 2020년까지 10시즌을 뛰었다. 총 436경기에 출전해 77골을 터뜨렸다. 이 기간 동안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을 비롯해 총 12번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 미드필더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영광이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의 전설로 활약하기도 했다. 무적 함대, 스페인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170cm의 단신 미드필더는 큰 역할을 해냈다.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까지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 주역이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A매치 125경기에 출전해 35골을 터뜨렸다. 그는 창조적 미드필더의 롤모델로 꼽힌다. 많은 후배들의 우상이 됐다. 한국 축구의 중심이 된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우상으로도 알려진 스타다. 세계적 명장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그에 대해 맨시티 최고의 선수였다. 스페인 대표팀 최고의 선수였다. 맨시티 성공을 이끈 주역이다. 그의 성격과 스킬, 노력이 어우러져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진정 톱클래스 선수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선수였다. 감독으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뻤다, 고 말했다. 이런 선수를 키가 작다는 이유로 레알 마드리드가 거부한 것이다. 이 매체는 키가 작다고 그 미드필더를 거부한 레알 마드리드다. 분명 그 결정을 후회하며 되돌아볼 것이다. 그는 맨시티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고 강조했다.